네, 이번에는 저출산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25세부터 49세까지를 핵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 이미 감소를 시작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를 시작을 그러니까 올해부터 감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핵심 생산 가능 인구를 보시면은 여기 2008년도부터 감소를 이같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정체 딱 멈추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아래로 또 쭉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도 보시면은 2016년 이후로 2017년부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군 병력을 보시면은 올해 2017년도에 출생아 수가 남북한이 동일합니다. 남한이 35만 6천 명, 그 다음에 북한이 35만 4천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기간이 남한은 1.5년, 북한은 10년에서 13년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11년에서 10년으로 올해 줄였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뭐 수시로 그 군 병력 수에 따라서 저거를 증가했다 내렸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딱 보면은 이들이 그 군인이 되는 20년 후에는 남북한의 군인 수가 남한의 군인 수가 북한의 약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 무기를 현대화해서 이거를 커버를 한다고 이런 국방력의 군 병력 감소하는 거를 커버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이 군인 수에서 절대적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면은 이거는 뭐 도저히 무기로는 이거를 메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 정도 후부터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료보험을 보시면은 2014년에 노인 인구가 647만, 그래서 12.7% 정도가 됐는데 이때 건강의료보험에서 이 노인이 지출한 비용이 35.5%입니다. 올해는 노인 인구가 14%가 됐고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5.6%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올해 그 노인 인구가 약 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2020년부터는 매년 노인이 70만 명씩 추가가 됩니다. 거의 40년 동안, 30년간은 70만 명씩, 그 다음에 30년 이후에 10년 동안은 약 매년 60만 명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년 동안 거의 매년 노인이 70만 명씩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비에서 노인이 대부분을 지출하는데 이 노인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강의료보험은 상당히 이제 기금이 고갈되겠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3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기금 고갈이 더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붕괴가 되겠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청년은 감소하니까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세금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감소를 하니까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이제는 빠르게 올라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뭐 매년 그 수백 퍼센트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0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그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10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1억의 돈 가치가 1000만 원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거가 3, 4년 지속되면은 거의 1억의 가치가 한 뭐 300만 원의 가치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IMF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극복을 했지만은 이번에 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돈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겠죠. 우리가 많이 믿고 있는 연금이나 저축이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돈 가치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은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일자리는 없어지고 가진 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그냥 단지 전망만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구조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겠죠.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또 거기다 또 수명까지 증가를 하니까 더 이제는 연금 그 지급은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도 나쁘고 금리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으니까 가입자 수는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이래서 국민연금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기관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60년에 고갈된다고 그러고, 어떤 다른 기관에서는 2051년에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것보다도 더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택의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겠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라지는 곳은 하락을 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상승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부동산이 하락하는 순서를 보면은 일단 가장 사람이 없는 산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라지는 농촌의 주택이나 토지가, 농지가 하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지방 대도시, 그 다음에는 수도권, 그 다음엔 서울, 최종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요즘 보시면은 대부분 부자들은 강남에 빌딩을 사거나 그러잖아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은 항상 강남에 빌딩을 삽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강남에 빌딩을 살까요? 그 사람들이 빌딩을 살 때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흐름을 알고 그쪽에 추천을 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연금이나 보험, 저축 같은 그런 것보다는 타격이 덜 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검토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계속 감소를 하고 돈 가치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또한 하락하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는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는 붕괴되고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딱 보면은 요즘에 그 강남의 부자들이나 국회의원,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잘나가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녀를 보면은 대부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사람들은 자기가 이민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그런 분들이 많던데, 보면 가족 중에 일부가 그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들이 보면 많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금을 사두거나 달러를 사두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또 보면 해외 투자가 지금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이게 전 세계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와도 이 가상화폐의 그 가치에는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 가상화폐에도 투자를, 물론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여기 투자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에, 그 강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일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저도 향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가는 사람들을 잘 주시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 정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나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 그다음에 연예인, 강남의 부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잘 보고 그 사람들 따라서 하는 거가 그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